오늘 영상은 보이차를 기납하는 과정입니다. 햇빛에 잘 마른 쇠청모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차를 마실 때마다 도대체 차를 어떻게 이렇게 단단하게 뭉친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차가 건조해서 조금만 만져도 부스러지는데 말입니다. 운남에 가서 직접 살펴보니 뜨거운 수증기를 쏘여서 차가 부드러워질 때 단단히 뭉치는 거였습니다. 차를 기납하는 첫 번째 과정은 무게를 재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완성되는 차의 무게가 360g이라면 지금 재는 차의 무게도 360g입니다. 그리고 이 통의 밑바닥에는 구멍이 여러 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을 수증기가 나오는 배추구 위에 올려놓으면 수증기가 지나가면서 차를 굉장히 뜨겁고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간은 약 40초 정도 걸립니다. 차가 뜨겁고 부드러워졌을 때 주머니에 얼른 털어 넣습니다. 이 주머니는 밑은 동그랗고 위는 길쭉하게 생겼는데 병차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주머니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씻었지만 차 물이 들어서 갈색입니다. 굉장히 뜨거울 때 차의 모양을 잽싸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차가 식어버리면 나중에 기납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유념을 하는 이유가 차의 세포 조직을 파괴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차 이 표면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화학 성분 중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펙틴은 일종의 접착제 같은 성분인데요. 그 펙틴이 단단하게 굳어 있을 때는 접착력이 없지만 뜨거운 수증기를 쏘면 접착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 얼른 단단하게 눌러줘야 합니다. 만약에 좀 꾸물거리다가 잎이 식어서 펙틴이 굳어버리면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수증기를 쏘여주어야 합니다. 운남에 와서 차를 기납하는 과정을 직접 보니까 궁금증이 싹 풀렸습니다. 혼자 상상만 할 때는 도저히 모르겠더니 한번 관찰을 해보니 굉장히 쉽게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100년 전에 또 어떤 사람도 그랬었다고 합니다. 100년 전 운남 북쪽 하관에 엄자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큰 규모로 무역업을 했는데 그가 취급하는 품목 중에 보이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차를 기납하는 방법을 몰라서 쇠청모차 그대로 운송을 했습니다. 운남 하관에서 사천성까지 운송을 했는데 당시는 기차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차를 말로 운송을 했습니다. 길이 멀고 험한데 말등에 실려서 흔들흔들 하면서 가다 보면 사천성에 도착해서 열어보면 차가 굉장히 많이 깨져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차가 깨지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엄자진이 매우 고심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조그맣고 단단하게 뭉친 찐빵처럼 생긴 차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 차는 운남 경곡에서 만들고 있었던 아가씨 차라는 것인데 엄자진이 그것을 보고 무릎을 쳤지요. 아, 우리 차도 쇠청모차로 그대로 운송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단하게 뭉치면 가는 동안 부서지지 않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궁리를 해도 도대체 그 바스락거리는 차를 이렇게 뭉치는 방법을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경곡으로 보내서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가서 배워보니 이 방법이었겠죠. 잎에 뜨거운 수증기를 쏘여서 부드러워지면 얼른 단단하게 뭉치는 방법 말입니다. 그때부터 엄자진은 기납차를 만들어서 사천에 팔았습니다. 그가 만든 차는 원료도 고급이고 모양도 예뻤기 때문에 사천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차가 바로 타차입니다. 타차는 찐빵같이 생기고 뒤쪽에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밥그릇처럼 생겼다고도 합니다. 지금 이 집은 차를 한 가지 원료로 만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료를 섞어서 만드는 차도 있습니다. 그렇게 원료를 섞을 때는 속에는 주로 거친 잎을 넣고 겉에 곱고 예쁜 잎을 뿌립니다. 그래야 더 차가 예뻐 보이고 더 비싼 값에 팔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차를 주무를 때 겉에 나와야 되는 차가 속으로 들어가고 속으로 들어가야 될 차가 겉에 나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뜨거울 때 얼른 주머니에 담아서 모양을 잡아주고 매듭을 지은 차를 맷돌 위에 올려놓고 프레스로 살짝 눌러줍니다. 이 과정은 전에는 없었는데 얼마 전에 이 집 주인이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왜 이 과정을 넣었는가 하니 이렇게 하면 차의 모양이 예쁘게 잡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주머니에 차를 넣고 매듭을 지어서 나무판 위에 올려놓고 맷돌을 놓고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사람과 맷돌의 무게로 차를 누르면서 또 사람이 맷돌 위를 빙글빙글 돌면서 차의 모양을 예쁘게 잡아줬는데 기술이 좋은 사람은 차의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 기술이 떨어지는 사람은 차가 두꺼웠다 얇았다 균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계의 힘을 빌어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은 옛날 방식 그대로 맷돌로 눌러줍니다. 지금 맷돌이 9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차를 좀 더 단단하게 기납을 하고 싶다면 맷돌의 수를 늘립니다. 맷돌을 9개에서 15개로 늘렸다면 한순배가 더러울 때까지 차가 계속 맷돌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기납이 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고 그만큼 더 단단해집니다. 맷돌 하나의 무게가 40에서 50kg입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맷돌을 드는 작업도 굉장히 고된 작업입니다. 맷돌 밑에서 꺼낸 차를 식히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식혀주어야 합니다. 이 나무로 만든 틀 위에 올려놓고 차가 충분히 식기를 기다렸다가 주머니를 풀러줍니다. 만약에 차가 아직 식지 않았는데 주머니를 풀르면 차가 주머니에 딸려 나갑니다. 그러면 또 모양이 안 예뻐지고 또 상품 가치가 떨어지겠죠. 처음에 통의 무게를 잴 때 360g이었는데 지금은 수증기가 추가됐기 때문에 400g 이상 무게가 나갑니다. 수분이 다시 360g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건조가 잘 되지 않으면 차의 속에서부터 곰팡이가 필 수가 있습니다. 그늘에서 자연 바람으로 말리면 한 3일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바쁜 사람들은 그늘에 말리지 않고 바로 햇빛에다가 말리는데 세척 무차는 햇빛에 말려야 되지만 기납을 마친 차를 햇빛에 말리면 차의 향기와 맛이 떨어집니다. 요새는 홍방이라고 하는 곳에 넣기도 합니다. 홍방은 온도를 조절하는 방인데 온도를 아주 높게 하지 않고 약 38도 정도로 조절을 해서 그 방에서 차를 며칠간 말리면 그늘에서 3, 4일 말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열심히 일한 후에는 또 즐거운 티타임을 가졌습니다.